안녕하십니까. 이번 웨비나 발표를 맡게 된 제니스앤컴퍼니 안태웅 매니저입니다. 제니스앤컴퍼니에서 준비한 2023년 첫 웨비나 주제는 유연한 업무 환경 구성과 비용 최적화를 위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업무 솔루션 비바에 관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발표 중간 질문이 있으신 경우 채팅을 통해 남겨주시면 확인하여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발표 순서는 총 4단계로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신 업무 플랫폼 비바에 대한 소개. 둘째, 비용 최적화를 위한 드몰 릴리스 및 마이크로소프트 비바. 셋째, 마이크로소프트 비바 인사이트 기능을 이용한 몇 가지 기능 소개와 이에 따른 기대 효과.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발표 마무리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목차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신 업무 플랫폼 비바 소개입니다. 여기서 비바란 무엇인가, 그리고 비바의 각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자면, 사람과 팀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직원 경험 플랫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비바는 오늘날의 업무에서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과 구성원들 간의 연결, 개인의 통찰력, 목적 설정 및 개인 성장을 가능하게 지원하는 하나의 통합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초점을 맞춘 플랫폼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바의 컨텐츠들은 비바 커넥션스를 중심으로 각각 4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부터 커넥션, 인사이트, 펄포스, 그로스 영역입니다. 커넥션스는 인게이지와 앰플리파이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하며 영감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인사이트 영역은 인사이트와 펄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직원의 생산성 개선과 웰빙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비바 인사이트 앱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펄포스 부분에 보이는 꼴스는 팀 및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로스에 보이는 토픽스, 러닝을 통해 직원의 학습, 성장 및 성공 지원 등 사내 워크플로우와 연결하여 지원하는 플랫폼이고, 화면 오른쪽의 비바 세일즈는 회사 영업 담당자 직원님들이 세일즈 활동에 있어 AI 기능을 활용하여 더 심도 있는 고객 참여를 유도, 판매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비바는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최적화된 설계로 오늘날 모든 워크플레이스 환경 기반으로 사용하기에 안성맞춤인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비바 세일즈를 제외한 4가지 영역에 관하여 다시 한번 그 목적과 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이트는 생산성 증가, 웰빙을 개선합니다. 여기서 웰빙이란 개인 사용자의 능률과 삶의 질을 향상을 의미하며, 다음에 펄포스는 조직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공유하고 공동 임무와 목적에 알맞게 개인에게 업무를 지정, 즉 팀 목적에 맞게 알맞은 업무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 그로스는 비바 러닝을 통해 비공식 및 공식 학습을 워크플로우 속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즉 업무에 필요한 직원의 실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커넥션스는 모든 직원의 업무 흐름을 유지하고 상호 연결하며 사내 직원들이 소통하고 좋아하는 문화를 공유하며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사진들을 SNS처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이렇게 비바는 총 4가지 파트로 구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오늘 세션에서는 인사이트에 포함되어 있는 인사이트 앱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비바 인사이트를 알아보기 전 이번 목차에서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의 두몰 윌 리스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몰 윌 리스란 무엇인가, 그리고 비바와는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몰 윌 리스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캠페인으로 현재 많은 기업에서는 내부 인프라 구축 및 기업 목표, 생산성, 채팅 등 많은 비용과 다양한 솔루션의 자원이 투입되고 있고 그 관리의 복잡성 또한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변화에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이에 다음과 같은 해답을 제시하였습니다.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내용을 보면 저도 단번에 해석이 되진 않았지만 쉽게 요약하자면 불필요한 비용은 줄이고 낭비되는 리소스도 줄인다. 간단하고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더 나은 생산성을 제공하겠다의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명드린 Do More with Less의 함축적인 의미입니다. 더 이해 쉽도록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화면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Do More with Less 캠페인은 비용은 내려가고 관리는 쉬워지며 효과 및 생산성을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다음 장표는 Do More with Less 캠페인의 도입의 예시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E3 라이선스를 도입하였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비용 절감과 지표입니다. 해석하자면 기업에서 사용하는 각각 솔루션을 사용하기보다는 통합된 마이크로소프트 365 E3 라이선스를 도입하였을 때 운용 비용, 라이선스 비용이 줄어들어 낭비되는 시간과 전체적인 비용이 감소되었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비바를 사용하셨을 때 우리는 무슨 이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비바를 사용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효과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용 절감, 불필요한 솔루션 제거. 복잡한 라이선스 구조를 통합하고 중복 솔루션을 제거하여 컨설팅, 배포 및 통합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IT 관리를 단순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동화된 프로비저닝으로 온보딩을 간소화하고 관리 비용이 감소하며 IT 관리가 최적화됩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교육을 위한 인원을 배치하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신입사원이 조직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관리를 지원합니다. 세 번째, 강력화된 보안 효과입니다. 개인 사용자에게 각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여 개인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그럼 이제 두몰리스와 비바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오늘 중점적으로 알아볼 비바의 인사이트를 사용하였을 때 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바 인사이트를 사용하였을 때의 이점입니다. 개인의 생산성 인사이트를 통한 작업 패턴 개선, 각 사용자의 일상 데이터를 사용하여 더 개선된 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과 팁들을 제공합니다. 공동 작업 개선, 업무 중 공동 작업 시간을 늘리고 팀 모임을 개선하고 팀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포커스 시간 확보, 업무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를 제거하며 미팅 중 다중 작업 감지 및 우선순위를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과 삶의 균형 개선, 사용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전반적인 웰빙을 지원하며 모두 아시다시피 워라밸이라고 하는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를 잘 조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렇게 개인 데이터를 사용하고 각 사용자에게 여러 정보를 제공하는 빅바 인사이트를 사용하였을 때 우리는 당연히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물음표를 따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목차에서는 비바 인사이트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바 인사이트에서는 개인의 데이터를 사용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별도의 메커니즘이나 옵션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다른 동료의 개인 식별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 또한 제공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비바 인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개인 데이터는 이미 다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액세스 권한이 있는 정보를 집계하는 것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바 인사이트의 개인 인사이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인 GDPR을 준수합니다. 다음은 비바 인사이트 컴포넌트입니다. 인사이트는 다양한 컴포넌트를 통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웹 대시보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아웃룩을 통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좌측에 보이는 팀즈와 웹에서는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며 우측에 있는 아웃룩 클라이언트를 통해서는 별도의 추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 어디서 접속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접속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접속 방법은 오피스 웹에 접속하듯이 오피스닷컴에 접속합니다. 이후 모든 앱 보기를 클릭한 후 화면에 보이시는 비바 인사이트 앱 아이콘을 클릭하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는 화면 하단에 보이는 URL을 직접 입력하여서 접속 또한 가능합니다. 다음은 팀즈에서 접근 방법입니다. 팀즈의 추가 앱 기능을 통해서 인사이트 앱을 추가하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추가 방법은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웃룩 클라이언트에서 접근 방법입니다. 아웃룩 추가 기능을 통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아웃룩 클라이언트에 접속한 후 홈, 리본 메뉴에 있는 우측 상단에 조그맣게 표시된 비바 인사이트 추가 기능을 클릭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목차는 마이크로소프트 비바 인사이트 기능 소개 및 기대 효과입니다. 각 컴포넌트별 기능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팀즈 웹에서의 인사이트 기능, 아웃룩에서의 인사이트 기능, 그리고 몇 가지 기능 시연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기능 중 팀즈와 웹을 통해 사용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연결 유지, AI 기반의 작업을 제한하고 모임 지원 기능을 통해 공동 작업을 유지합니다. 시간 보호, 시간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를 제거하고 멀티태스킹을 중지하며 사용자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핵심 업무를 먼저 우선순위로 표시합니다. 도움 및 칭찬 기능, 채팅 또는 팀즈 채널에서 직원 및 동료에게 칭찬 기능을 제공합니다. 헤드스페이스 앤 휴식, 우리는 헤드스페이스에서 명상 및 휴식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모임, 할 일 목록을 제공하고 작업의 개선을 위한 워크로드를 제안합니다. 그럼 각 기능이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이트 연결 유지 기능입니다. 상단에 보이는 화면은 팀즈에서 보이는 연결 유지 화면입니다. 인사이트 연결 유지에서는 사용자에게 다른 공동 작업자와의 작업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채팅이나 미팅을 통해 공동 작업을 진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업이 완료되었는지 점검하고 만약 답변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해당 채팅방으로 이동하여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최근 공유받은 파일 중 우리가 파일을 확인하지 않는 파일들이 있다면 그 또한 표시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 기능은 인사이트 시간 보호 기능입니다. 인사이트 시간 보호 기능은 포커스 시간을 예약하거나 가상 통근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포커스 시간을 설정하면 작업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때 아웃룩의 메일 알림이나 팀즈 알림을 오프로 변경하여 여러 작업 중 자신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하나의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조금 쉽게 비유하자면 스마트폰에 있는 방해 금지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시간을 미리 설정하여서 자동으로 나중에 해제가 되는 개선된 방해 금지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상 통근은 오늘의 작업을 마무리하고 업무와의 연결을 끊는 데 도움을 줍니다. 퇴근 시간 전 업무에 집중을 하고 있을 때 퇴근 시간을 미리 알림으로 제공하여 업무의 끝맺음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하단에 보이는 자동 시간 구성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평소 사용자의 업무 습관을 분석하고 사용자에게 포커스 타임을 자동적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다음은 인사이트 도움 및 칭찬 기능입니다. 칭찬하기 기능으로 업무 또는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은 일에 대해서 감사함을 보낼 수 있고 채팅으로 보내는 것이 아닌 팀 채널을 통해 공유를 한다면 우리 팀 전체에 칭찬하는 문화를 공유하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용하실 예시로서는 저와 같은 경우는 퇴근 전 미리 알림을 통해 설정하여서 사용해봤고 화면 우측에 보이시는 내용은 실제 내부 주니어 엔지니어 분들과 함께 협업을 하며 주고받은 이미지입니다. 오늘 업무 중에 고마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주고받으니 이후에 업무를 요청할 때 조금 더 편안하게 협업이 가능했고 더불어 크진 않지만 뿌듯함을 느껴서 회사 생활에 조금 도움이 되고 보람이 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이트 헤드 앤 스페이스 휴식 기능입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내 기분에 대해서 점검하는 리플렉션 기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시간별로 자신의 기분을 체크하고 반복 알림 기능을 통해 특정 시간에 자신의 기분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는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업무 중 휴식 기능을 통해 잠시 명상을 하며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사용해 보진 않았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사용자는 업무 중 자신의 감정 상태를 기록하며 그 기록을 나중에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이후 시연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이트 효율적 모임 기능입니다. 효율적 모임 기능에서는 사용자별 모임 습관과 세부 정보를 보여줍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최근 참석한 모임에 대한 습관이 표시가 되는데요. 얼마나 모임에 잘 참석을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고, 모임 도중 다른 업무를 진행하진 않았는지 멀티태스킹 여부를 또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세부 정보는 제가 직접 4주간의 모임 세부 정보를 캡처한 부분입니다. 4주간에 몇 개의 모임을 구성하고 초대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각 모임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석률과 정시 입장 여부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비바 인사이트 기능 중 아웃룩을 통해서 사용이 가능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제스트 메일은 AI 기반으로 사용자의 작업 습관을 분석하여 사용자의 데이터를 메일로 제공합니다. 연결 유지 기능은 메일을 작성하거나 모임을 새로 생성할 때 모임에 대한 시간을 제한하고, 이중 모임 및 지원 기능은 오늘 내가 몇 개의 모임이 있고 모임에 대한 준비는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며 몇 분 전 미리 알림을 제공받을 것인지 사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포커스 계획은 사용자 업무 시간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를 제거하고 그중 핵심 우선순위를 표시합니다. 또한 일과 휴식을 분리하여 워크라이프의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웃룩을 통한 인사이트 접근 방법입니다. 아웃룩 클라이언트를 먼저 실행하신 다음 홈 화면에 있는 홈 리본 우측 상단에 있는 비바 아이콘을 클릭하여 인사이트를 실행하여 줍니다. 1번에 보이는 버튼을 클릭하여 비바 인사이트를 고정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2번 버튼을 클릭하여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이전 말씀드린 웹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웃룩 인사이트의 설정이 가능한 기능들은 점심시간 설정, 포커스 플랜, 방해 금지 모드, 생산성 인라인 제한 등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작동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다이제스트 메일 확인 방법입니다. 다이제스트 메일은 각 사용자에게 받은 편지함으로 전달이 되므로 개인 사서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 달에 2번씩 주기적으로 분석하여서 개개인 사용자에게 전달합니다. 우리는 다이제스트 전자메일을 통해 공동 작업 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동 작업자와 누구와 주로 작업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주간 포커스 시간을 확인하고 동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한 횟수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인사이트 연결 유지 기능입니다. 1번 미해결 작업 보기, 2번 요청과 관련된 추가 작업 보기를 통해 사용자가 2주간의 메일로 주고받은 기록을 바탕으로 미해결된 작업을 미리 알림으로 공유 및 추가 작업을 제안합니다. 3번에 보이시는 내용처럼 중요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서 중 읽지 않은 문서가 있다면 이후에 이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제안하여 줍니다. 다음은 인사이트 모임 지원 기능입니다. 우리는 모임 지원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만약 중요한 모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때 다시 알림 기능을 제공하여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3번에 보이시는 중요한 인물은 주고받은 메일과 협업을 기준으로 중요 인물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 인물로 추가되면 그 사람이 보낸 메일은 다시 알림을 표시할 수도 있고, 추후에 휴가를 계획할 때 쉽게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연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포커스 계획 기능입니다. 팀즈와 마찬가지로
포커스 시간을 미리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간을 미리 설정하여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방해금지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고 2번 직원의 업무질을 상승시키고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휴식을 위해 점심시간을 설정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이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실제 사용 예시로는 업무 시간이 다르거나 시차가 다른 협업자에서 사전에 이 부분을 방지하여서 모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 계획 기능입니다. 우리는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서 사용자는 효율적으로 휴가를 기획하고 추후에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연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준비한 시연인데요. 인사이트 기능 중 팀즈를 통해서는 연결 유지와 리플렉션 기능을 보여드리고 아웃룩 기능 중에서는 주요 인물 추가 등 휴가 기획 등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이 저희가 비바 인사이트를 팀즈에서 볼 수 있는 화면인데요. 우측에 보이시는 더보기란을 클릭하여서 우리는 인사이트를 검색 및 보정하여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홈 화면에 있는 연결 유지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처럼 우리는 공동 작업자 명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주고받은 메일 내용을 통해서 팀즈 내용을 통해서 공동 작업을 진행한 협업한 진행 사용자들을 화면에 나타내 주고요. 네, 칭찬하기 기능을 통해서도 동료들을 칭찬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칭찬하기 기능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상대를 한번 선택해 준 다음 해당 내용에 맞는 제목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간략하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색상도 한번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리 보기 기능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했는지 확인하여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하기 기능을 통해서 제가 칭찬한 내용들을 확인이 가능하고 네, 지금 인터넷 연결이 불안해서 화면에 잠시 표시는 안 되는데요. 이렇게 주고받은 칭찬의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리플렉션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기분을 점검하고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리플렉션 기록은 제가 지난 비바 인사이트를 통해서 제 기분에 대해서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점검한 내용인데요. 저는 우측 상단에 있는 미리 알림 설정 기능을 통해서 퇴근하기 전 한두 시간 전 일정 시간에 제 기분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리플렉션 기능을 통해서 제가 언제 무슨 업무를 진행하였을 때 기분이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선택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제가 최근에 들어서는 기분이 조금 괜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무슨 업무를 준비하고 있을 때는 더욱더 기분이 괜찮아지는지 또한 확인하여서 더 나은 업무 스타일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팀즈에 있어서 잠깐 화면에 문제가 있어서 팀즈 컴포넌트는 이렇게 살펴보는 걸로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웃룩 컴포넌트를 통해서 인사이트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비바 인사이트 우측 상단에 마우스에 표시되어 있는 비바 인사이트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우리는 인사이트 컴포넌트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핀 고정을 통해서도 고정하여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먼저 중요 인물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인물 추가 버튼을 누르면 제가 최근 공동 협업을 같이 진행한 동료를 대상으로 중요 인물에 추가하고 싶은 상대들을 이렇게 표시하게 되는데요. 이 중 한 분을 중요로 표시로 이동을 한 다음 이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앞으로 어, 메일을 주고받을 때 있어서 놓친 메일이 있다거나 할 때 다시 알림을 통해서 메일을 전달받을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휴가 계획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3월 중순쯤 휴가를 갈 계획인데 그에 따른 휴가 일정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휴가 날짜를 선택해 주시고요. 일정을 추가합니다. 네. 이렇게 휴가를 설정하면은 자동으로 제가 휴가를 가 있는 동안 무슨 자동 회신 메시지를 작성을 할지 제안하여서 이렇게 작성하여 주는데요. 저는 이렇게 딱딱하게 보내기보다는 제 스타일에 맞게 한번 메시지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회신 메일을 자동적으로 보낼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하신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저희 조직에만 전달을 하고 외부로는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체크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완료하면은 제가 협업을 주로 하는 공동 작업자에게 알림을 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다수의 공동 작업자들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새 메일을 작성하기를 제안하고 또는 모임을 바로 초대하여서 제가 휴가 갑니다라고 전달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임 해결 기능을 통해서 지금은 당연히 체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휴가가 있는 도중 깜빡하고 다른 고객사와의 미팅을 잡아놨던지 미처 해결하지 못한 모임에 대해서 약속이 잡혀 있을 때 이 모임 해결 기능을 통해서 그 해당 모임을 다른 일자로 옮기거나 그 모임에 대해서 취소 후 이후에 추후 일정을 조율하는 등 다양하게 모임을 옮길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다음으로는 포커스 시간 예약 기능인데요. 제가 휴가를 가게 된다면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진행을 해 줘야겠죠. 그렇다면 제 할 일은 제가 다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후로 포커스 시간을 설정하여서 제 업무에 조금 더 집중하고 마무리를 끝맺음을 잘 지고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포커스 시간을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휴가를 어 한번 계획하고 작성을 한다면은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휴가를 기한하고 휴가를 가 있는 상태에 대해서도 남들에게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청과 관련된 추가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해결된 작업 보기를 클릭한다면 제가 주고받은 메일을 통해서 이미 이제 해결된 메일들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고객사로부터 온 내용 또는 관계된 같이 업무를 진행하는 공동 협업자로부터 연락이 받은 메일을 확인하여 이 업무를 추가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다음으로는 전자메일 열기 및 비율을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전송을 한 메일을 바탕으로 이 메일들을 몇 퍼센트에 있는 사람들이 확인을 하였고 안 읽은 사람들이 있다면 대강 몇 퍼센트의 비율로 읽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한눈에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 기능으로는 이전 말씀드린 다이제스트 전자메일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개인 사서함을 통해서 다이제스트 전자메일을 전달을 받는데요. 이 다이제스트 전자메일을 통해서는 어, 제가 이제 업무를 진행하는 도중 이제 며칠을 이제 시간을 방해받지 않고 제 업무에 집중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 업무 중 공동 작업을 진행한 시간에 대해서는 비율로 이제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제가 주로 공동 작업을 한 인원들이 있다면 그 주로 공동 작업을 한 인원들은 누구인가, 또 몇 시간을 이제 협업을 하였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추가적으로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웹을 이동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내용처럼 일반적으로 한 주에 저는 몇 퍼센트에 포커스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제가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몇 명의 사람들과 메일을 주고받았고 협업 미팅을 가졌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웃룩을 통해서도 비바 인사이트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시 PPT로 돌아와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바 기대 효과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페이지는 관리자 페이지로 이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관리자가 조직 전체의 협업 시간을 한눈에 확인이 가능한데요. 관리자는 우리 조직 부서별 평균 협업 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협업에 대한 점수를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직 또는 그룹별 협업 현황을 확인하고 협업을 앞으로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대 효과는 비용 절감 효과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는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비바를 도입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비용 절감 표입니다. 조금 복잡한 표지만 이 표를 간단히 해석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현재와 이니셜 부분과 원이얼 부분은 별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솔루션 사용 비용은 애초에 감소하였으나 초기에는 라이선스 도입 비용과 내부 직원들을 트레이닝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최초의 1년과 이제 현재와의 차이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토탈 코스트를 1년과 2년, 2년과 3년 이 부분 변화하는 내용을 살펴보신다면 트레이닝을 처음 시작하는 비용은 크게 들겠지만 전체 사용자를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큰 비용이 들지만 이후에는 신규 입사자에 대한 훈련 비용만 투입되기 때문에 트레이닝 비용이 점차 크게 줄어들어 결국 전체 비용이 절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서 말씀드린 Do More with Less라는 슬로건과 대입시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비바를 사용 시 생산성은 증가하고 관리는 더욱더 쉬워졌지만 비용이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질문이 이제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아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다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부족하지만 짧은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제니센 컴퍼니 안태웅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